뉴스 FM 조현주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행복이라는 거, 때로는 아주 단순하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수없이 반문해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초대석에 모실 이분은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보니까 비로소 행복해졌답니다. 청소는 나에게 최고의 생계수단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청소 노동자이자 그림을 그리는 작가, 저 청소일 하는 대회의 저자 김혜지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지 작가의 소개를 좀 쭉 해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네. 먼저 저희 또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청소하면 그림 그리는 작가 김예지 코피루학입니다. 코피루학이라는 단어를 이름 뒤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름 말고 코피루학이라는 예명이라고 하나요? 나름의 닉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별명? 그런 네. 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름보다 사실은 이게 좀 더 저의 작업할 때 좀 알려지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피루학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이유가 딱히 있으세요? 제가 일본 영화 중에 카모메 식당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다 있지만 한 장면 중에 이제 주인이 아무 원두나 그러니까 드립으로 내려도 코피루학이라고 주문을 외우고 이 드립을 내리면 맛있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두든 간에 네. 자기가 어떤 그런 염원을 담으면 나름의 주문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그런 주문에 코피루학으로 이제 그게 의미가 너무 좋아서 쓰게 됐어요. 네, 나름의 또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별명이었는데 네. 애칭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그쵸? 그렇죠. 책에 보면은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르게 살다 보니까 비로소 행복해졌다.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거나 뭐 평균적인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수의 삶이고 좀 보기 드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삶이 과연 나는 남들과 다른데 괜찮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면 지금은 이 자리까지 이제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와본 결과 조금은 달랐지만 저와 맞는 길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사실 그 전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던 거죠? 저는 이제 디자인 회사에 그 촬영팀에서 상품 스타일리스트를 했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일을 했었고,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뭐 알바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취직 준비하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죠. 네. 사실 저 청소일하는데요라는 책이 처음에는 독립출판으로 출간이 됐다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식 출판이 됐는데 여기에는 좀 지금 말씀하신 이력들이 한몫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청소일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회사를 딱 그만둔다는 게 저 역시도 쉽지 않은 일이고 물론 저는 이 일을 사랑해서 합니다만 결정하기까지가 정말 어려웠을 거고 좀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왜냐면 어쨌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포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감이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가 저한테 일도 재미있긴 했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림이랑은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뭐 인턴 생활이었지만 1년 정도 했고 여기에 나와서 이제 그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했던 부분들은 포기하고 그냥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열망 때문에 쉽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네요. 그걸 이제 결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나와서 아까 알바도 좀 하셨다고 했는데, 수많은 일들 중에서 왜 하필 청소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일단 이제
책에도 이게 소개가 되는데 제가 취직 준비를 했는데 취직이 잘 안 되기도 했어요. 이제 네. 제가 가려고 했던 회사에서 다 낙방을 하게 됐고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일이 시간도 괜찮고 벌이도 괜찮으니 너가 만약에 이제 프리랜서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는 시간엔 그림을 그리고 근데 그 그림으로 생계가 어려우니까 엄마랑 이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같이 하자고 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 엄마가 좀 제안을 해주셨군요. 네. 그런데 사실 청소 일을 한다는 게 주변의 시선이나 선입견들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건 좀 불편한 거 없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요. 네. 막상 해보고 이제 남들한테 제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제가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이렇게 들었을 때 약간 그런 반응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게 보이고 네.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건 이제 일할 때 사람들이 많이 쳐다봤던 거. 이제 사람들이 왜죠? 우리는 이제 청소할 때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연령대에 뭐 어떤 사람이 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봐왔던 사회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젊은 여성이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생소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약간 이런 식의 반응으로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지금 실례지만 예지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89년생 31살입니다. 네. 31살입니다. 네, 우리 나이로 31살. 네. 왜냐면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아, 그쵸. 네. 요 부분을 좀, 네,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엄마가 제안을 좀 해주셨고, 또 엄마랑 같이 청소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딸한테 너 청소 일 해보는 거 어때? 라고 건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쵸. 어머님의 교육 방침이 좀 남다르다고도 들었어요. 남다르다기보단 별로 간섭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청소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권유를 하셨냐면 제가 이제 뭐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목표에서 청소가 좋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엄마는 믿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선뜻 뭐 이게 나쁜 일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너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 한에서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권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교육 방침이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청소일을 하러 나갈지언정 우리 아들 딸은 너는 취업 준비나 해 용돈 줄 테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같이 함으로써 우리 딸한테 뭔가 노동의 가치를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삶의 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앞서서도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 이 김혜지 작가가 빈손으로 오질 않았습니다. 김혜지 작가 화제의 책 저 청소일하는 데요 선물로 두둑하게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김혜지 작가한테 문자 메시지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또 책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책 선물 원한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책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면, 이 책이 세상에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됐어요? 일단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4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림으로 어떤 수입을 내지 못했어요. 그냥 개인 작업만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 이대로 안 되겠다. 나를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이제 독립서적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내보면 어떨까?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뭔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내게 됐던 것 같아요. 책을 쓰면서 사실 그림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 더 많은데 어떤 생각으로 이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을까요? 거의 고해성사? 그동안 나의 삶에 대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썼고 되게 제 속마음 이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독자들의 공감을 더 많이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또 EBS 다큐멘터리 촬영팀에서 YTN 스튜디오까지 또 함께 와 주셨어요. 지금 다큐도 또 촬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책이 좀 출간되고 나서 주변에 관심도 사고 인터뷰 기사도 많고요. 관심을 좀 받게 되면서 달라진 점 일상에서?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네. 정말 그 어떤 홍대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네. 근데 이제 SNS에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죠. 네.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저 아까 홍대 카페에서 작가님 봤어요. 근데 인사드리기 좀 부끄럽고 해서 인사 못 드렸다.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여서 제가 이게 뭐야? 친구들이랑 야 이거 누가 나를 이렇게 알아봐. 막 이런 경험이 한 번 네. 있었거든요. 네. 그때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뭔가 누군가 네. 한 번도 살면서 저를 뭐 이렇게 알아보면서 누구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경험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막 앞으로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100세 시대에 우리가 직업을 한 개만 가질 순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예지 작가는 어떻게 보면 벌써 2-3개의 직업을 경험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또 많은 어른들은 요즘에 공무원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잖아요.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서 평생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평범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그런 삶이 자기랑 맞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 좀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성취해 나가는 행복감이 있다면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 그냥 따라가지 말고. 네, 기준에 맞게 자기 기준에 맞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예지 작가는 본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책을 봐도 그렇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본인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고뇌를 많이 한 분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9676 청취자님, 저도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 청소요. 저도 40이고 4년 전에는 장인어른과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작가님 어린 나이에 힘든 결정 하셨을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365일 청소업에 종사하는 분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의견 보내주셨고 3352 청취자님도 어머님 생각이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직도 친구들 앞에 선뜻 말 못하고 있어요. 우리 큰아들 족발 삶는 일에 이렇게요. 오늘부터 제 생각을 좀 바꿔야겠네요. 저도 책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또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에서 김원식님께서 김혜지 작가 사랑하고 화이팅 하셨는데 아빠예요? 아 그래요. 네. 또 어머님이랑 아버님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방송 통해서 엄마 아빠한테 좀 하고 싶은 말도 있을까요? 엄마 아빠요? 네. 제가 부모 복이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항상 저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예쁜 딸로 잘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심이 정말 꾹꾹 담긴 그런 말 같은데, 앞으로 그림 그리는 일도 계속 하실 거죠? 네. 그리고 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 청소일이라는 걸 하나의 나의 생계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꿈과 직업, 돈 버는 일을 별개로 생각하고 함께 가져간다라는 그 인터뷰를 봤어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을 찾아가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미리 경험을 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조언이랄까 팁이랄까요? 제가 항상 거기 대목이 약간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나 봐요. 근데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꿈과 직업이 같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만약에 그게 같지 않다면 그래서 생계로 다른 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뭐 굳이 막 또 정리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네. 네, 약간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해도 좀 쉽지 않을까? 네, 그 같지 않아도 같이 네. 해서 나가는 게 힘들다면 네. 분리해서 내 꿈은 꿈대로 또 일은 일대로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네네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맞아요. 아, 멋있습니다. 6564 청취자님도 김혜지 작가님 응원합니다. 파이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예지 작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셨을 것 같기도 하고 자식들을 향해 보는 시선들도 좀 달라지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끝으로 김혜지 작가의 최종 목표, 이루고 싶은 꿈은 뭐가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 네. 언제나 그냥 마음이 행복한 사람? 네. 오늘 인터뷰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표정이나 저한테 전해지는 그런 에너지들이 아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그런 30대가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그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지 작가 앞으로도 또 화이팅이에요. 네. 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초대석, 오늘 4번째 시간 함께 했고요. 저 청소일하는 데 저자 김혜지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요 문자까지는 꼭 드려야겠어요. 0805 청취자님, 부모님께서 작가님을 바르게 키우신 것 같아요. 내가 올바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데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이런 문자가 또 왔어요. 김 작가님,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 같네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힘이 납니다. 네. 4644 정치자님,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어때요? 좀 마음이 따뜻해지시나요? 지금 약간 뭉클하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도 오늘 좀 따뜻한 하루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